자, 오늘은 우리가 수능 특강 과학기술 3강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3강에서는 이제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라고 봤더니 뒤에까지 구름상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은 구름상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부에 살짝 의도치 않은 페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크가 과연 뭔지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봅시다. 1894년 9월, 여러분, 이런 시간적 표지 나타나면은 또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쌤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요, 또 다른 시간적 표지가 나오면은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인데요. 보니까, 여기 1911년이란 말 나오죠. 그쵸? 자, 또 나오나요? 아직 이제 안 보이죠. 그럼 이 글은 1894년에서 1911년으로 뭔가 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라는 거는 좀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윌슨은요,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벤네비스 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내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다. 윌슨은이겠죠? 윌슨은 이 현상, 무슨 현상? 브로켄 현상이겠죠? 브로켄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했다.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를 구름상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가 윌슨이겠죠. 의도했던 광학현상 이꼴 브로켄 현상이겠죠. 을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그럼 지금 브로켄 현상은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윌슨은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은 공기를 펌프로 뽑아내는 과정이겠죠.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은결핵이 있을 경우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현상은 뭔가 봤더니 이 공기를 펌프로 뺄 때 은결핵이 있다면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죠. 공기 중에서 이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공기를 또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은결핵에 의해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대요. 윌슨은 이 같은 과정은 뭐겠어요? 구름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이것을 반복했을 때 공기 중에 떠있던 은결핵이 줄어들어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재진술입니다. 그 공기를 우리는 과포화 공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대요. 이게 바로 흥미로운 현상이게 되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사실적 읽기는요. 말 그대로 그냥 글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서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배우는 게 추론적 읽기죠. 여러분 자 추론적 읽기를 해보자면요. 이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은결핵이 있으면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방울을 제거하고 또 공기를 팽창시켜서 또 은결핵에 의해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져요. 다시 구름. 그럼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요. 앞에서도 한번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구름처럼 만들어진 게 바로 뭘까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이걸 따라가야 돼요.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 이거죠. 그럼 생성되는 것 앞에 있었던 말이 물방울이에요. 그럼 만들어졌다 앞에 있는 게 구름이죠. 그럼 물방울이 그걸 구름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이제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공기라는 거죠. 얘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공기라는 걸 또 찾아가야겠죠.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 데 미치는 은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이고 은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윌슨은 이 실험에서, 여러분 이 실험은 무슨 실험? 그쵸? 은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실험인 거죠.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에 따라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낸대요. 은결핵이 있어야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고 이를 통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통해 이렇게 봐야겠죠? 생성된 은결핵이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대요. 은결핵은 이온이구나.
실예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음이온이 은결핵임을 알 수 있게 됐대요. 자, 여러분, 이 음이온이 은결핵인데요. 이때 이 은결핵은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이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가 보면요, 일단은 음이온이 은결핵이 돼요. 근데 이 음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전자와 공기 분자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 전자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였어요. 그렇죠?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왜요?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제거해서 팽창시키면은 우리 아까 과포화 공기가 되면서 구름 형성이 더 이상 안 되는 공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자, 여러분,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정을 한번 잘 따라가 볼게요. 일단은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는 게 1단계. 그 다음 이온이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기는 게 2단계. 그리하여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게 3단계.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 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선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추론적 읽기는요? 음전하는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거 이제 추론적 읽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뭐 과학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되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구면이죠. 자, 어디서 봤냐면요. 자, 이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이 봤어요. 자,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낸다라는 말과 여기 위에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음이온을 형성한다라고 했었죠. 이어서 보면요. 전자가, 자, 여러분, 산란된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딱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만들어진 음이온이 은결핵이 된다. 여러분, 음전하를 띤 이 물방울, 이게 바로 은결핵,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우에 직선 모양으로 연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된 것이다. 윌슨이 구름 상자 옆에 적당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보니까요. 여기서 연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첫 번째는 여러분 X선을 쬐었을 때 실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이번에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넣자 이번에는 방사형으로 퍼져나온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구름 알갱이가 나타났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요.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대요. 지금 보니까 어떤 선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조사해보니 이 궤적은, 자, 실 모양의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은 선명하진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이거죠.
구름 상자마다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 그쵸? 뭐 알파 입자일 때랑 X선일 때랑 베타선일 때 이것을 사진으로 남겼고요. 이후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름의 윌슨은 더 선명하게 이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보니까요. 윌슨의 첫 시작은요, 산에 올라가서 어떤 무지개 현상을 봤던 거, 브로킨 현상을 봤던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구름 상자를 만들었다가, 여기서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과포화 공기를 만드는 이 구름 상자에서 얘가 또 발견한 게, 어떤 선을 쪼이냐에 따라서 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선을 한번 쪼여봤더니 다 다른 궤적이 나오네. 그래서 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찍기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여러분, 자, 여기는요, 그럼 이제 역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선을 쬐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네? 라는 거를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궤적이네? 그럼 이 선은 무엇일까? 이런 루트로 가는 거죠.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쵸, 여러분? 이제 이 궤적의 모양을 통해서 무슨 선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대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분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우리 어떤 X선, 그 다음 알파 입자, 베타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궤적이 다 조금씩 달랐죠.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 그게 뭡니까? X선, 알파 입자, 베타선이겠죠.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획기적인 장치였다. 그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궤적을 통해 드러나고 이게 나중에는 사진으로도 남았다 했죠. 구름상자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의죠.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들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브로켄 현상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라 이 입자선을 어떻게 우리가 궤적을 관찰하게 됐는지, 그리하여 윌슨이 우연하게 만든 이 구름 장치가 입자 물리학에서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사실 중간의 내용은 되게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마지막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좀 되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 과정이 등장하는 지문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주목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원리. 두 번째는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세 번째는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이 세 가지만 잘 따라가줘도 우리가 과정이 등장하는 지문은 어느 정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쌤이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추론적 읽기 따라가는 거. 또 패러프레이징에서 같은 말을 표현하는 거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